Bonjour, je m'appelle Emilien Goho, professeur d'architecture à Yeongnam University. 안녕하세요, 에밀리안 고호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입니다. 한국에 오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유학생 때 건축 공부하다가 프랑스 조금 떠나고 싶어서 호주에서 유학하러 왔어요. 호주에서 예쁜 아가씨 만났어요. 예쁜 아가씨가 한국 아가씨였어요. 지금 그 애기 2명 있어요. 큰 애가 2돌이고 작은 애가 6개월 예쁜 딸이야. 아주 귀여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처음에 조금 긴장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진짜 특히 조금 눈치 봐. 그래서 사람한테 계속 마스크 끼고 있는데 조금 답답해요. 숨을 제대로 안 쉬어서 마스크 조금 빼고 그래서 숨을 쉬고 그리고 제 사무실까지 가고 사무실에서 마스크 빼고 숨을 쉬게 되고. 한국에 처음 온 도시가 어디였어요? 서울. 서울에서 도착해서 서울 잠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덥고 이렇게 조그만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반대편 이렇게 거대한 아파트가 좀 제가 어떻게 생각해서 불쌍한 한국 사람 그렇게 돈이 없어 이런 이게 무슨 소리야? 왜냐면 벌써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 예쁜 터와 뭐 조금 다들 조금 슬럼에서 그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 와이프 들면 제일 비싼 부동산이야. 진짜? 충격이야. 조금 처음에 대부분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당연하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고층화되는 뭐 아파트 단지가 조금 인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처음 와서 접한 한국은 어땠어요? 한국 도시에 대한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가 조금 답답해요. 확실히 근데 대부분 그렇게 외국인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어떻게 큰 틀에서 대구가 별로 안 예뻐요. 별로 안 예뻤는데 작은 것은 예뻐요. 우리 가족도 왔을 때 처음에 이 도시가 뭐 조금 답답해요. 근데 이 조그만한 장소 여기저기 다니면 뭐 지난번 어디 대구 가톨릭 대학교 한번 다녀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뭐 불로동 불로공원 가면 예뻐. 근데 이것은 처음에 들어갈 때 안 보이는 거야. 프랑스와 한국의 도시의 차이점을 대시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주 커요. 조금 비교하면 조금 어려울 거야.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이렇게 조금 답답한 거대한 도시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 파리에 왔어요. 우리 그 카페 갔어요. 카페 테라스. 사미셸이라면 한국 서울 종각. 진짜 구도시 한가운데. 여기서 테라스에서 앉고 카페 하나 하고 우리 와이프 그때는 어떤 얘기해서 파리가 너무 좋아. 조용하고 그냥 편해요. 근데 우리한테 이 장소가 제일 바쁜, 제일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장소였어. 그 차이야. 저도 사실 벨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벨사이. 36년 전에 여기서 태어났어요. 내일도 가면 그대로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변화하지 않는 도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것은 조금 상상하게 아마 여기서 이 길이 내년에 오면 조금 다른 모습 볼 수도 있을까요? 프랑스에서 그런 거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속성, 이런 좀 느린 변화 좀 굉장히 좀 강하고 진짜 자연 안 보는 도시 파리. 그 유명한 영화 아멜리 폴란 아마 이런 낭만한 영화에서 딱 아멜리 폴란 그 몽마르트에서 도시 파리 바라보고 있고 파리밖에 안 보여. 늘 그냥 시각 수평선까지 다 평평한 도시와 이것은 한국에서 없어요. 왜냐하면 산 많아요. 왜 한국 도시 아무리 조금 크고 답답해도 왜 그렇게 조금 살만한 장점이 뭐냐면 어디 가도 이런 대구에서도 사실 거의 제일 평평한 도시인데 그래도 여기서 고개 들고 앞산, 발공산 보여. 자연 보여. 파리에서 잘 안 보여. 없어요. 파리 바게트 좋아하세요? 아니, 느끼해요. 한국 사람들이 좋은 점 그런 거 말씀해 주시나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요.
아무리 뭔가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해결해 가는 이렇게 태도가 있어요. 특히 프랑스에서 비교하면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야. 이것은 잘 페시미스틱. 이것은 잘 안 되고 좀 불평하고 그런 추세가 있어요. 비교적으로 한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아무리 잘 안 되고 아니면 뭐 불평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앞으로 가는 이렇게 그런 전반적인 그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점점 있어요. 범죄율 낮아.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자전거 도둑 3번 맞았어. 여기서 아마 자전거 그냥 어떻게 자물쇠 안 해도 그냥 그대로 있어. 예전에 한번 그 지갑 잃어버려서 그 버스 기사한테 전화 왔어요. 지갑 찾았어. 그래서 다음에 버스 기사가 한 바퀴 다니고 저한테 전화 와서 내려오세요. 내리고 그냥 지갑 받았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예. 도시 재생 그리고 도시 정책에 대한 얘기하면 보통 그냥 잘 되는 사례 보여주면 잘 되는 도시 보여줘. 특히 한국에서 좋아하는 도시 뭐 싱가포르 잘해. 근데 싱가포르 얼마나 쉬워요. 거의 전 세계 경제가 잘 되는 도시야.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도시고 행정적으로 협소되고 그 조금 어려운 인구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해결할 문제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 말고 그냥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도시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유럽에서 베를린 뭐 대도시인데 그리고 수도권인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차 대전쟁 아주 이렇게 폭격적으로 다 폭발 맞았어. 역사적으로 도시가 이렇게 반반 잘랐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다시 합치면 경제도 무너졌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겪어서 그리고 독일에서 모든 그 성공한 경제가 소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조금 해결할 문제 많았어. 그래도 이런 저성장, 축소 그리고 역사적인 물리적인 문제가 아주 똑똑하게 해결해 왔어요. 베를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 70년대부터 주거 특히 그 조금 저소득 사람 주거 문제가 강하고 비싸고 모든 그냥 저소득 이렇게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위인에서 재개발 조금 멈추고 새로운 도시 수리, 도시 레노베이션 정책 마련하려고 해서 어떻게 마련해서 그냥 한 구역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있었던 시민 그리고 주거 필요하는 시민 모이고 하나씩 건물 고칠 때 사람 참여할 수 있고 자기 어떤 주거 필요하고 어떤 돈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노동력으로도 참석할 수 있어서 이것은 제일 유명한 동네가 커츠베르그 그 웨스트 베를린에 있는 커츠베르그 이 동네 전체가 거의 무너지는 상태였어. 근데 왜 무너지는 상태였어? 사실 건물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튼튼해요. 근데 당연하지 그때는 아직 한국처럼 뭐 재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혹시 고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나중에 정리할 수 있고 뭐 새로운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건물 아직도 사용할 만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거의 강조적으로 스쿼트 들어가서 그 허락 없이 그냥 고쳤어요. 처음에.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응답했어요. 그런 추세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도와줄게. 이것은 크로스백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역 주민들의 이거 확실히 지역 주민들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운동자에 있어서 뭐 건축가 뭐 여러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런 고민 있어서 그냥 더 올라왔어요. 이 지역은 어떤 것 같나요?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마음에 드는 지역. 조금 아주 예쁜 아기자기한 구역도 있고 좀 덜 예쁜 구역도 조금 더 이미 그냥 조금 더 어떻게 재건축 이렇게 완룸촌 같은 자치하는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양성도 있고 휴먼 스케일도 있고 역사성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런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제가 별로 사실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그냥 뭐 학교에서 뭐 해줬어요. 그리고 뭐 좀 공간 필요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특히 대구에서 이런 아파트 단지가 여기저기 이렇게 심게 됐고 옆에 있는 2층, 3층, 4층 집이 옆에 30층 아파트가 있어요. 답답해요. 제 생각 상격동 뭐냐면 아직도 이런 조금 이런 coherence, 이런 조금 동일성, 조화로운 정체성 있어서 대구에서 그런 동네가 그렇게 많지 지금 많이 없어요. 여기 곳곳에서 이렇게 재개발 들어가면 합리적이지 않는 도시 형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격동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상격삼동 지역에 청년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이 상격삼동에 이런 도시재생, 도시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 하는 예시가 있을까요? 요즘 관심이 있는 거 커뮤니티 하우징. 느낌이 뭐냐면 모든 한국 대학가 옆에 조금 저질 투기용 학생 주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으로 그 영남대에서 그 강의하게 될 때 6개월 동안 여기 조그만한 그 원룸에서 수박했어요. 퀄리티가 낮아요. 좀 불편하고 개인적으로 이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와서 자고 다시 나가고 즐기지 않고 조금 불편하고 그냥 해작도 안 생기는. 자기가 조금 편안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좀 더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제가 그런 이유로서 뭐 집에 나가서 담배 피고 담배 끝 버리고 뭐 쓰레기 있으면 바깥에서 그냥 버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냥 관심이 없는 임대차로서 관심이 없고 지역도 방치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아마 그냥 쉐어하우스도 도입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새로운 조금 더 혁신적인 삶의 방식 도입할 수 있을 거야. 일반 그 학생 원룸 빼고.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는 공통 질문이에요. 나에게 있어 고 에밀리안에게 있어 도시재생은 땡땡이다, 뭐뭐다.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신다면. 한 단어? 네. 와우. 공공이익, 공공이익에 참여하는 도시정책. 네, 이번에 청년 도시재생 대학 듣는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오케이. 제 생각 건축가로서 얘기할 거야. 도시가 조금 자세하게 잘 보세요. 관심이 가지고 가세요. 걸어 다니세요. 호기심 내시고 여기저기 닫고 조금 비평적인 시각으로 이것은 어때요? 다른 거 어때요? 관심이 내세요. 관심이 내는 거 그냥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도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냈고 호기심도 내세요. 이론적으로 알고 싶으면 이런 배경 지식 이렇게 키우고 싶으면 여러 가지 책 읽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요즘 도시재생에 대한 얘기하면 그 유명한 책 하나 있어. 제인 자콥스 Life and Death of Great American Cities.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책도 읽어보시고 책에서 나오는 지식이랑 제가 경험하는 지식이랑 이렇게 비교하면 대비하면 여러 가지 아이디,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 나와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감사합니다. 좀 더 듣게요.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고 있어. 청년도시재생제학 청년도시재생제학 청년도시재생대학 화이팅! 청년도시재생대학 상격동 가스 화이팅! 네, 됐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